스님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합장, 내래. 예, 나의 병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그래서 지금도 나도 마찬가지. 나도 무일푼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니, 가질 수가 없어. 무엇을 가지려고 의식을 일으키면 대우주의 중력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누르면 지금도 기압이 나를 누르고 있는데 이것을 저항하지 않으려고 온몸에 힘을 빼고 의식을 모아서 얘들하고 조화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식이 움직이 만약 들어오게 되면 얘가 몸통이 바로 경직돼 의식이 일으키면 여기에 굳어온다는 건 내가 감지를 바로 해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뭘 가지려고 의식을 딱 일으키면 얘가 바로 굳어. 몸통이 바로 굳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제 몸을 딱 하니까 모세혈관이 눌리는구나. 모세혈관이 눌리면 적혈구가 통과하지 못해서 피가 정체가 되고 세포들이 병들어가면 점점 얘가 호흡하기가 힘들어지겠구나. 이거 수명당주시키겠구나. 바로 느끼는데 내가 그 의식을 어떻게 일으킬 수가 있어? 해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행해칠 때 뒤에 따라오는 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이 자명한 거. 이게 연기법이야. 어떤 의식이 일어나서 어떻게 행했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무엇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바로 알아버리는데 이런 연기법을 몸소 알고 살고 있는 내가 어떤 물질을 가지려고 어떤 권력을 탐해서 어떤 명예를 탐해서 그쪽으로 내가 갈 수 있겠느냐 말이다. 안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뭘 하겠지만 못 가는 거야.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려면 그런 탐진치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수행에 깊어질수록 점점 가지고 있는 사고를, 의식을, 정보를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끔 되어 있다. 한 단계 올라설수록 점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다 내놔야 버려야 된다. 일부러 있는 저사 가져와서 막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수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눌려있던 이 몸통이 점점 이완되면 될수록 중력이 점점 더 예민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다. 이해가셨나?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굳어서 이 중력의 힘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못 느끼지만 조금씩 수행이 깊어질수록 의식이 한 번씩 일어났다가도 몸이 안 굳어오던가? 굳어오지? 거기서 점점 더 한 발짝 더 올라가 보세요, 이제. 요것도, 이 생각도 올라오면 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저 생각 올라오면 저 생각도 버려야 되고, 몽땅 다 버려야만이 이 누르는 이 힘에 의해서 얘가 경직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계속 세포를 살려가는 건데, 그 생각에 끌려가다 보면, 요 생각에 이렇게 끌려가고 있으면 얘는 못 푸는 거야. 안 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작은 생각 하나 올리면 그걸 빨리 지우고 여기에 몰입이 돼야, 집중이 돼야 죽어있던 신경을 살릴 수가 있어. 이 단전 푸는 거하고는 얘하고는 상황이 달라. 단전 푸는 거는 의식을 넣어가지고 호흡 밀어주면 돼,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단전 푸는 거 가지고는 기공학밖에 안 되지. 깨달아 보니 거리가 멀어. 요것만 풀어도 뭐 기가 움직이니까.
그거 얻기 위해서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얻으려고 한다면 흉부를 다 살려가는 과정에서 작은 욕심도 의식도 몽땅 다 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평화가 없다. 성경에도 이런 말을 했잖아. 누구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내가 곧 하느님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오메가다. 누구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지금 내가 했는 말하고 일치한. 누구든 나라는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절대 진리의 맛을 볼 수가 없다. 누구든 가지고 있는 의식을 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 무병장수는 길은 없다. 누구든 욕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절대 의식으로부터 평화로울 수가 없다. 같은 말이지. 그래서 진리는 하나. 수행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딪힙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어제 있는 법문과 오늘 이 아침에 주는 법문을 숙지하셨다가 잊어버리면 또 한번 법문에서 법문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된다, 어떻게 가야 된다는까지는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를 믿었으면 이제 이해를 빨리 해야 돼.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행을 해야 되고, 행을 했으면 수행을 해서 증명해 보여야 돼. 수행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너무 문자적으로 중력에서부터 벗어나라, 압력으로부터 해방시켜라, 이렇게 자꾸 물리적인 것을 동원해서 법문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져요. 나는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력이라는 얘기도 했고 압력이라는 얘기도 했는 것 뿐이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스승이 그렇게 알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압력 알아야 되고 분압 알아야 되고 산소 포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아니야. 물론 알면 나중에 여러분이 또 후학들을 지도할 때는 아주 도움이 되지. 하지만 나의 법문대로 여러분 그걸 외우려고 덤비들면 이거는 그 이론으로 배우는 것밖에 불과해. 하지만 내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신체적인 원리 구조 이런 거를 설명해야 되겠기에 나름대로 내가 공부를 나는 했어. 공부를 해도 일반 전문화되어 있는 집단들 같이 그렇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놓고 이게 무슨 원리지 하고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과학을 배운 것이지, 과학을 먼저 배우고 물리학을 먼저 공부를 하고 거기에 적용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몸과 의식에서 변화가 딱 일어나면 이게 무슨 변화지? 이게 뭐지? 모르겠거든? 선도원한테 물어서 지금 나한테서 이런 인상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면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선도관은 줄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중력이라, 중력이 중력의 원리는 어떻게 될까? 응? 무중력의 상태에서는 몸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압력은 어떻게 될까? 압력이 무엇을 하려면 숫자 노름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려고 덤비들면 여러분 실패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중력 얘기하고 압력 얘기한다고 그거 이해하려고 덤비들면 실패야. 그러니까 내 댓글에 댓글 달지 마라. 무슨 중력 얘기하면 중력 알았다 이러지 마. 이거 잘못된 거야. 오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덤비들면 여러분 자꾸
사안을 내가 딱 내놓으면, 그거 이해하려고 덤벼들면 여러분은 이론으로 자꾸 사항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사항이 앞서면 내가 자신이 이해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봐도 나는 벌써 저 사람이 건너가구나 하고 딱 잡아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하고 내가 일점 딱 놓잖아. 절대 그렇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정오, 미래에 대한 희망, 불완전한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 몽땅 드러내놓고 오직 굳어버린 중력으로부터 찌그러져 버린 이 흉부와 복부를 살려내는데 주력을 하는 겁니다. 답은 간단하지 이제 욕심 버려라. 미워하는 마음도 버려라. 정오심은 몸을 해치는 것이니 경력할 것도 없는 것인가. 절대 정오심을 갖지 마라. 누구든 다 자비로 풍어하느라. 미래에 대한 번뇌에 시달려서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지난날 되새기면서 후회하지 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몸 이완시키면서 죽어있는 흉부, 복부 살리는 것이다. 여기에만 주력하라. 어떤 몸 동작을 하면서 몸을 해치는 굳은 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굳어오는 겨우 풀어놨는데 이것을 다시 굳게 하는 행동들은 자세들은 취하지 마라. 이거 다 팔정도에 나와 있는 얘기지. 내가 지금 팔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말도 바르게 하고 마음도 바르게 쓰고 일도 바른 일을 갖고 정업이잖아. 바른 일을 가져라. 몸을 해치는 찌그러진 이 몸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일들은 하지 마라. 그럼 나는 이 직업 다 때려쳐야 되는가요? 둘 중 하나를 택하시오. 답은 그거밖에 없다. 호도성인데요. 뭐라 그러면 입에 나 이 거머줄 칩니까?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처자식이 있는데 처자식 버리고 수영제 길을 원한 것이 윤리와 도덕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난 매전 인연인데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몸을 해치는 굳게 만드는 직업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데 어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현 시대에 안 맞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러겠지 나한테. 그래서 부처는 모두 다 구제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못 구해야 한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너 지금 그만둬, 이거 그만둬,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다 못하게 하고 오직 수행만 해. 내가 이럴 것 같나? 또 그게 맞는 거야. 어려운 일을 꼭 피지 할 수 없이 여러분이 몸을 해치는 일을 하지만 의식도 깨어 있어야 되고 몸이 굳게 만드는 일을 했으면 바로 푸는 방법도 있잖아. 하루 종일 몸을 굳게 했으면 바로 저녁에 돌아가서 몸을 풀고 이완시키고 의식도 내려놓고 더 이상 허물이지 않게끔 만들 수는 있잖아. 그렇게 해라도 해서 우선 처자식 가족들 먹여 살리고 의무를 다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본인이 할 일을 다 어느 정도 했다고 되거든. 그때 전문적인 수행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언제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여기 온다고 내가 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생활하고 어떤 일을 하든 늘 깨어있는 행동을 하고 깨어있는 생활을 하면 될 텐데 그걸 내가 요구한 것이지. 모두 다 직업 다 던지고 처자식 다 버리고 마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맑게 밝게 깨어서 수행자의 길을 걷다 보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나와 같은 인연이 돼서 이곳으로 한쪽으로 집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행자로서
아라운으로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나 그거 공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신다원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갖고 가기로 하고, 또 빗나가는데, 먼저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의식을 모아야 되냐면, 복부 속에 들어있는 장기가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늘 살피십시오.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다는 걸 알지? 뉴턴의 법칙. 이 장기, 뱃속에 들어있는 이 장기들도 무게 중력에 의해서, 중력 힘에 의해서 늘 아래쪽으로 처지려고 한다는 사실. 일반 동물들은, 네발 동물들은 기단이기 때문에 그나마 중력이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흉부를 덜 다쳐요. 덜 찌그러뜨립니다. 근데 인간은, 우리 인간도 옛날에는 네 발로 기어다녔어. 근데 직립에서 딱 서는 순간 이 장기들이 아래쪽으로 처집니다. 물론 그래서 어릴 때 너무 험하게 뛰어다니는 노는 애들이 탄창 걸리잖아. 장기 밑으로 쳐져버리거든. 근데 이 중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장기들이 아래쪽으로 밑에 딱 쳐지면, 이게 쳐져버리면, 다음 허물어질 것은 흉부야. 장기가 먼저 쳐지고, 그 다음 흉부가 허물어진다고. 그러더라도 얘는 압력에 의해서, 760이라는 압력에 의해서, 안에서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응? 매번 막 이렇게 24시간 잠시도 안 쉬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것을 양껏 편안하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얘가 따라 거들어줘야지. 복부가. 이거 뭐 바로 이해가 되지? 흉부가 이렇게 들어 올려주려면 얘는 같이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잡아당기지는 말아서 해야지. 얘가 잡아당기고 있으면 얘는 들어 올리기가 점점 더 힘겨워지는 거야. 얘가 힘겨워진다는 것은 이 모세혈관이 어떻다는 얘기인가? 눌러지지. 눌리면 적혈구는 여기는 피가 고여서 점점 주변으로 죽어 들어가잖아. 조금씩 죽어 들어가. 가장 먼저 죽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흉부중 여기야. 왜? 복부하고 갈비뼈하고 사이에. 이 근육들이 먼저 힘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중력은 누르지, 기압은 누르지, 안에서 밀어 제끼지. 안에서 이렇게 벌리려고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갈비뼈가 딱 붙어 앉았지. 밑에는 함몰되어 있지. 그러니까 가장 고달픈 곳이 이 부위야. 행경목 바로 아래 부분. 이 부위가 엄청난 압력으로부터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주변이 점점 굳어들어요. 이것이 굳어들으면 이제 흉부가 서서히 함몰되기 시작해. 이렇게 함몰이 된다는 것은 들어오는 공기, 산소의 분압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소의 분압이 떨어지면 얘는 생명줄을 짧게 만드는 요인이 얘지만 기압에 의해서 눌림을 당해서 분압이 떨어지게 되면 얘는 생명줄을 짧게 만드는 요인이지만 당장 생명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류는 이것을 몰라. 결국 더 무병장수로 평화롭게 오래 살려면 얘가 함몰되지 않도록 늘 부드럽게 놔둬야 되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은
과학자들도 아직 지금까지 못 밝혀냈던 사실이에요. 이거 내가 처음으로 지금 밝히는 거예요. 이제 조사하면 나오겠지. 이것이 함몰됐을 때 모세혈관은 어떻게 막게 되고 저혈관은 어떻게 통과하게 되고 이로부터 분압은 어떻게 떨어지고 분압이 떨어지면 산소가 적게 되고 산소가 적음으로써 전 세포들은 어떻게 병들어가고 이게 나오겠지. 이제 이것만 불보듯이 뻔한 거니까. 자, 이것이 원인이 돼서 분압이 떨어져서 산소가 적게 들어오면 여러분 세포 중에 유전적으로 약하게 태어나는 세포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그 유전 DNA가 약하게 태어난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 딱 그렇게 약하게 태어나거든. 그게 약하게 태어났더라도 얘만 함몰시키지 않았다면 그 약한 것이 오히려 든든하게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약하게 태어난 그 세포에다가 얘까지 함몰되면 가장 먼저 병드는 고기가 바로 그 유전적으로 전해받은 그 부위야. 그러니까 나는 유전적인 경향이 먼저냐 아니면 후천적인 영향이 먼저냐 하고 묻는다면 나는 후천적인 영향이 먼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유전적인 것들이라 해도 완벽하게 몸만 만들면 그 유전적인 것들이 약하게 태어난 것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나는 자부한다. 나 역시도 여기 내 형제들 만나 아버지 위암 어머니 자부합니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암에 노출되어 있는 타고난 난데 그래서 나도 위장이 안 좋아서 오래 고생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근데 그 위장 싹 다 도망갔다. 이거 넣는 순간 위장이 급격하게 좋아지더라. 이렇듯 우리 생명줄을 틀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장육부를 얘기하지 않지. 오장육부를 얘기하지 않고 이 몸통을 좀 내가 얘기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좀 비밀을 내가 좀 얘기하는 거야. 인체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몸통에 있다. 중력과 대기압을 받고 있는 이 몸통이 모세혈관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그 기압에 의해서 얘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아니 공간이 함몰되지 않도록 널 깨어서 살펴라. 지금 수행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은 찌그러져 있는 이 몸통부터 빨리 지금 피는 게 급선무야. 이거 피는데도 단계가 있잖아. 지금 복부부터 뭐 풀어라, 배꼽 풀어라, 내가 늘 그러지. 그 단계를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단계야. 좀 더 올라오면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기는 극한의 의식이 필요해.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의식이 필요하거든. 모든 걸 다 벌써 던지고 오직 여기만 몰아넣는 수행 기간이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수행을 몰아쳐주고 그렇게 해서 늙어가는 죽어가는 병들어 있는 몸을 맑게 만들어서 신선처럼 사는 거. 이게 여러분의 꿈 아닌가? 이게 인류의 꿈이야. 그래서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단계가 있다는 거야, 절차가. 그래서 장기 아래쪽으로 쳐지는 거 못 쳐지게 늘 조심하고 복부 좀 풀리고 나면 바로 장기가 아래쪽으로 쳐지는 게 강해지니까 일단 쳐지지 못하도록 복대를 딱 늘 하고 다니고 이게 복대하라는 수행처가 없지 아마 지구처는 아직 없었거든. 이것도 내가 원리를 아니까 복대 쳐보는 거잖아. 그래서 복도를 치고 다니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오면 복도를 푸세요. 호흡하니까 이거 답답하다 싶으면 복도를 풀고 좌선을 하기나 수영을 하다 보면 이거 좀 느슨해졌다. 호흡하기는 괜찮다 싶으면 그때 다시 복도를 차고 이거 늘 깨어서 반복하시고 그 다음 복부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이 행경만 이쪽 풀려고 덤벼들 때 호흡에 편차가 생깁니다. 이 복부 풀 때는 호흡 편차가 안 생기는데 소위 말하는 호흡을 언음을 단전에다 두고 호흡을 해서 복부 단전을 열려고 할 때는 호흡의 편차가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산소의 편차가 생기지 않는데
흉부 쪽으로 막 올라올 때는 아주 급격하게 산소의 편차가 생깁니다. 일단 요 점에서도 한번 또 지적하고 넘어가죠. 아직 5분 정도도 넘지 못한 수행자가 마치 깨달은 양 자신을 포장을 해서 한국에서는 그 사람의 제자라 칭하면서 그 수행법을 또 그대로 여과 없이 많은 수행자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이게. 왜냐하면 깨달은 자는 나같이 완전히 호흡을 깨뜨린 자는 예외 없이 압력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예외 없이 몸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낱낱이 다 여러분한테 일러주게 되어 있다. 또한 호흡의 위중함을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지도를 한다. 이 호흡은 지도하기에 앞서 호흡의 원리를 명확하게 꿰뚫어 알아야 되고, 호흡 하나 잘못하면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호흡의 원리를 모른 채 지도하다 보면, 호흡을 배우는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수많이 받기 때문에,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갑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수행자도 있고, 호흡 잘못해서 급격한 경직을 유발시켜서 몸이 수행하기 전보다 더 무너질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게 호흡인데, 이런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다 꿰뚫어 알아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 그래서 미연에 그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보고 잡아서 틀어주는 것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지도자의 몫인데, 이것을 다 꿰뚫지 못한 지도자는 오직 호흡 챙겨라, 호흡 몇 단계 해라, 몇 단계 해라, 몇 단계 해라 하고 일러주다 보면 수행자는 무차별적으로 앉아서 호흡 챙기다가 자신한테 어디에 굳었는지도 모른 채 호흡을 하다 쪼여들으면 이거 헤어날 수 방법이 없다. 깨달음을 고사하고 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내는 게 바로 호흡 수행이다. 굉장히 엄중한데도 내가 보기에는 자신도 아직 자기를 쏘고 있으면서, 아마 이 동영상 볼 거다. 보면 자기를 탓하고 말하는 건지 알겠지. 내가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지만, 자신도 아직도 지금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건 왜,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호흡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룬 자는 안에 내면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인체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어떤 지도를 하면 잘못 받아들여서 어떻게 간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호흡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는다. 그저 제자들을 끌고 올라오면 거기에 맞게끔 탁 이렇게 줄탁을 해줄 뿐 무차별적으로 호흡 얘기를 막 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수행을 통해서 복부 열고 흉부 열면 이 턱관절이 말이지, 이 목과 턱관절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굳어가면서 형성되는 목과 턱이다. 목과 턱은, 이 얼굴과 이 혀과 이 턱은 이빨과 이 몸들은, 이 구비는 여러분이 성장기를 멈추고 살아오는 동안 계속 굳어가면서 형성된 거다, 이게. 경직되면서 형성된 거다, 이 말이다. 이해하셨나고? 경직되면서 형성돼 갔던 거다. 결국 이것을 다 이완시켜보면 지금 여러분의 몸동안에 이거 턱이 아니다, 이거. 제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다. 끝없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몸이, 흉부가 커지면 여기는 격렬한 반응이 온다. 엄청 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대후두근이 지나가는 위중한 부위야, 이 부위가.
이 부위를 바로 잡아 들어감에 있어 호흡에 완전히 통달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자는 흉부가 다 열린 상태에서 턱관절이 몇 번 자리 이동을 한다. 턱이 이동한다는 것은 이빨도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거다. 이런 이동 과정을 거쳐서 기도가 열리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걸 내가 다 느끼고 내가 바로잡은 난데 그대들이 얼굴 모습을 보면 어디가 묻어 있는지 내가 모르겠나. 바로 나타나지.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가 굳어 있는데 바로 그 현경막 딱 굳어 있다. 그 양반 지금도 수행됐다가 굳었다 됐다 굳었다 반복하고 있다. 요 말 들으면 자기라면 아니라는 것을 알겠지. 어떨 때는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 몸이 뭐 경련이 오다가 어제 아래를 보는 게 입에 거품 물더만 드디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이게 몸이 경직이 돼가지고 이 침생이 막혀서 입에 거품 딱 물게 돼 있어.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야. 의식이.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 자기 몸을 이렇게 다쳐가면서. 저런 사람들이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서 여기 아시람 이거 울력하면서 그냥 묵묵히 2, 3년 더 있다가 몸 다 열고 그때 뛰어나가서 법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곧 죽어도 여기 오기 싫겠지. 그래도 한수씩 했는데 이게 지금 현주사란 말이야. 몸집이 이만하거든. 근데 그 양반 그 모세혈관 딱 조사해봐라. 다 막혀있지. 안에 의일이 잔뜩 고여있다. 불보듯이 뻔하다. 그런 사람한테서 무엇이 나오나? 어색이 고려, 몸집이 많이 크니까 고려, 아예 보이겠지. 근데 내면에 들어가면, 그대만 알고 있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내면 세계 딱 들어가면, 자기는 자기를 속이고 있다. 자, 이런 불행한 수행자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법문을 던지는 것이니까, 뭐, 그대가 내 법문 듣고, 왜 직검은 맞고 내 건 안 맞다 그러노? 요렇게 한다면 그런 의식이 일어났다면 나도 방법이 없다. 일러주는 건데도 못 알아듣고 자기가 맞다 하고 계속 공기 좋은 숙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다 보면 가장 먼저 탈나는 사람은 본 자신이에요. 예외 없어. 내 춘천에 선방 갈 때 그때 법문에는 내용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아 토 하나 안 틀고. 나는 그때 벌써 난 9년 전에 호흡 얘기를 했다. 9년 전에. 그 당시에 9년 전에 호흡 얘기할 때 왜 나를 사이비라고 했나? 대한불교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호흡 얘기를 막 해나갈 때 많은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나보고 사이비라 했잖아. 무슨 놈 수행자가 경전 얘기하지 않고 호흡 얘기하냐고. 대기압이 어떻고 뭐 흉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한번 봐라 그래. 그때 9년 전에 했다 벌써. 그때는 이 초기 경전은 보는 사람들은 수행 잘못 가고 있다고 모두 다 외도요 서더라고 했다. 그때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소위 경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 깨달은 자가 안 나오니까 소위 말하는 가나선이 잘못됐다 하고 막 그냥 현적기니까 또 일부 젊은 층들은 초기 경전을 들고 공부하고 유학하고 이렇게 호흡 챙기고 아나빠나 사티가 어떠니 사마타가 어떠니 안반 수의경하고 초기 경전 전부 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기존에 있는 기득권들도 살금머리 갖다가 교과 과목으로 탁 집어놨다. 왜? 나보고 호흡 왜 수행자가 왜 호흡 얘기 왜 하냐고 그렇게 질타하더니 왜 그 호흡 얘기를 속 갖다가 경전 과목에다 집어넣노? 이렇단 말이지. 이렇듯 연구해야 될 가르침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석가모니 스타르타가 그렇게 초기에 호흡 얘기를 그렇게 곳곳에서도 다 해놨는데 왜 호흡을 하라고 했을까 하고 깊이 들어가서 연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뒤로 제껴놨다가 이제 와서 호흡 얘기하고 이제 와서 뭘 찾아내려고 하고. 자, 마지막 명상을 통해서 인체의 이로운 점을 찾으려고 하는 과학책 여러분한테 지금 세계는 미묘하게 교묘하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뇌과학이니 명상과학이니 응? 하면서 명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하버드대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리나라도 생겼어 지금 카이스트에 응? 과학자들만 모여있다는 그 대학 카이스트에 거기도 명상과학이 연구센터가 생겼어요. 한국에도 몇 군데가 생겼어. 외국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 모든 사람들한테 명상을 통해서 인체가 어떤 원리로 이로움을 주는지에 대한 답을 나는 어제와 오늘 두 본문에서 다 줬다. 결국 그네들이 찾으려고 다 찾아오면 어디에 들어올까? 내가 말한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 하느라 그 돈 다 쏟아붓지 마라, 거기. 벌써 다 일러줬는데도 어디서 뭘 찾으려고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자. 저들 좀 지켜보세요. 그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찾아내는가? 무엇을 찾아내는가? 명상을 하고 나니까 머리가, 마음이 편해졌다. 마음은 왜 편해졌나? 찾아들으면 결국 산소야. 결국 모세 혈관에 피가 얼마큼 소통을 잘 시키느냐요. 또한 앉아서 명상을 고요히 하면 몸이 릴렉스 되고, 몸이 릴렉스 되면 1차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던, 압력은 변함없으니까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경직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과 고요히 앉아서 이완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부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터. 고요히 앉아서 의식을 내려놓고 집중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명상을 하게 되면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모세혈관이 압축해서 벗어나기 때문에 적혈구가 그 세포 사이를 통과시킴으로써 점점 더 부위가 확산되어 나가서 호흡하기가 점점 부드러워진다. 호흡하기가 부드러워지면 들어오는 분압의 수가 높아져서, 분압의 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산소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산소가 많이 들어오면 머리는 어때? 가장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뇌는 산소가 수치가 올라가니까 뇌가 평온해지지. 요게 명상의 실체거든? 요거 밝혀내나 못까지나 보자. 이제 내 컨닝 해도 좋다. 가져가고. 이렇게 벌써 이런 각자가 다 드러내주는데도 그 사람들은 정부 돈 받겠다. 자금 있겠다.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야. 자, 이제 나의 제자들 중에 또는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나하고 같이 과학과 나하고 합체가 돼서 새롭게 더 폭넓게 인간의 무병장수와 평화의 길을 위해서, 뇌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으면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해도 된다. 내 몸을 줄게. 내 호르몬 줄게. 내 골수를 줄게. 나의 구설을 보여줄게. 이것을 토대로 또 내가 해왔던 것을 설명을 해주면 그대로 듣고 적용을 시켜보면 그대들은 전문성을 띄었기 때문에 더 폭넓게 드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드러내서 많은 인류한테 전해주게 되면 인류는 과학자 그대들을 더 믿고 따를까 하는가. 나야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길에
길목에 그런 사람들하고 매치할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구글이든 삼성이든 어디든 좋다. 능력 있는 재력이 가진 학교에도 좋고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서 여러분의 스승이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더 폭넓은 과학을 연구를 하고 학시도 하는데 도움이 되달라 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수신호도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연구를 거듭해서 좋은 결과를 내놓으면 많은 인류가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길이 있으면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겠나. 내 몸 준다잖아. 이런 몸 가진 사람은 없거든. 아직 국제적으로도 없다. 이 몸을 보는 순간 그 어른들은, 과학자들은 벌써 나를 안다. 피 한 방울만 뽑아가도. 이거 그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복부 조심하고. 여기로 넘어올 때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산소가 호흡이 급격하게 편차가 생길 때니까, 이때는 고집 부리지 마라. 자, 수영자 그대들도 여기 다 걸려있을 터. 어떨 때는 호흡이 잘 되어 오더라고. 어떨 때는 도대체가 뭐가 맥힌데 꽉 맥혀서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 뭘 봐야 되느냐면, 우리 인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간파를 해야 되고, 이렇게 쪼아오는 것이 무엇가를 먼저 알아내야 돼. 이렇게 호흡이 잘 되는 것이 갑자기 딱 호흡이 안 될 때는 이유가 있잖아.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했다는 얘기잖아. 무엇이 작동을 했을까? 아니, 한번 열렸으면 영원히 열려야지. 꾸르륵 해서 한번 열렸다면 그게 계속 열려 있어야 되는데 가다가 딱 조용한다. 지금 그런 제자들 많지. 얘를 이렇게 경직하게끔 만드는 것이 뭘까? 압력이가, 이건 압력이 아니야. 인체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압력, 산소의 포화도를 가지고 인체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인체에 그것이 없다면 무차별적으로 적혈구를 만들어냈을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몸을 혹사시켰을 거야. 살지 못했을 거야. 그 인체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몸을 쥐었다 놨다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연수라는 거야. 연수. 연수는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를 바로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심장에서 멀러 떨어지지 않아. 여기서 올라오는 동맥을 바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분석을 해요. 연수가. 분석을 해서 산소 포도가 떨어졌다 하고 판단이 되면, 즉 분압이 낮아지면,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한다면 산소의 분압이 70으로 밑으로 떨어지면, 산소 분압이 떨어졌다 하는 말은,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이완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력의 힘을 받고 있었다. 압력의 힘을 받다 보니 얘가 분압이 공기를 마음껏 빨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 때 산소 분압이 떨어지면 얘는 연수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 농도를 감지하는 상태에서 다음 행위를 해줘야 돼. 피가, 산소가 무차별적으로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얘는, 우리 세포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 다시 말해, 무차별적으로 산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어떤 작용을 할까? 인체는. 산소가 막 빠져나가게 놔줄 것 같나? 연수의 기능은 소위 말해 수음내라고 그래요. 숨을 조정하는 뇌인데, 그 수음내가 하는 기능이 산소가 부족하면 더 빨아당기게 하고, 또 많이 빠져나가면 못 빠져나가게 만들고, 산소가 부족한 심장 발동을 더 강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수음내란 말이야.
근데 그 순뇌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하냐면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 포화도 보고 감지를 하는데 산소가 갑자기 빠져나가서 포화도가 떨어지면 얘는 위기상을 느껴서 땅구멍이야 어디로 산소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몸을 더 쪼아들어요. 이해가셨나? 그래서 이걸 벌릴 때 호흡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호흡이 딱 멈춰지는 수가 있어. 딱 쪼으면 이때는 아차. 요놈 연수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몸을 쪼아오는구나 하고 빨리 판단을 해야 돼. 자, 이때 이렇게 쪼아오거든. 그럼 얘를 달기는 방법은 뭘까? 얘를 달기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때는 이 흉부를 몸통을 다루려고 하지 말고 얘를 쪼도록 만드는 게 어디 있어? 연수지. 그 연수는 뭘로 감지해서 쪼은다 그랬어? 산소가 부족하면 쪼아온다 그랬지. 그럼 산소를 채워주면 어찌 될까? 산소 어디로 채워줄래? 피 속으로 산소 집어열래? 무조건 산소를 긴급 처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디로 해야 돼요? 코로 해야 되잖아. 그럼 산소 마셔야 되지. 산소 또 100% 산소, 노농도 산소를 잘못 마시면 세포 또 상해요. 이게 산소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산소에 의해서 생명이 살리지만 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산소 고농도 상태에서 눈 뜨면 눈이 막 충혈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지식인의 지도자의 스승의 말을 따라서 줄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때는 바로 집에 혼자 있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찾아들어야 돼. 와서 연수위원실 들어가서 풀어보면 바로 풀려. 그러고는 몸이 좀 굳은 걸 풀어줄 수 있는 호르몬제를 좀 먹어서 일단 몸이 저주신경을 이완시켜주면 호흡하기가 편해져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제를 듬뿍 먹고 산소를 넣어주면 여기 풀려요. 풀릴 때 또 밀어붙이고 굳어오면 또 보충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서 이 흉부 쪽으로만 여기만 풀고 흉부로만 딱 올라오면 그때는 의식과의 싸움이에요. 강한 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접어던지고 오로지 앉아서 여기를 가는 상태에서 키워야 돼요. 이게 석가모니가 일주일씩 7번 자리를 옮겨가면서 수행했다는 이유다. 나 역시 이때 45일 동안 꼼짝을 못했다. 누구든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왜? 요는 의식이 딴 데 흐트러지면 못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요때 오면 내가 여러분들을 이제 무무간으로 내가 집어였던, 어디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갖다 주는 밥 딱 먹고 그때는 밥도 내가 예쁘게, 내가 내 손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제자 살아가는 마음이 지극하니까. 내가 해주는 밥, 영양가 있는 거 먹고, 딱 들어밖에 앉아서 요거 다 뚫어요. 그런 가정이 여러분한테도 반드시 올 테니까, 그렇게 대비를 하시고, 요거만 잘 갖춰주면, 가는 데는 무난히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은 평소 그대로 먹지 말고 음식을 특별히 가려 먹어야 됩니다. 세포한테 해를 끼치는 음식들은 모두 일제 사자. 세포가 분열을 시키려면 이게 죽어있는 막혀있던 이 세포가 다시 재화시키려면 신경을 살려내려면 세포가 분열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갖다 줘야 돼요. 그 영양분이 텔로메라제야. 이 텔로메라제가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화학성이 띈 음식에 들어갔을 때 세포가 격렬하게 반응해서 세포막을 닫아버려요. 막을 뚫고 들어가서 영양을 넣어줘야만 세포가 분열을 할 텐데 화학성이 띈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들어가면 세포는 바로 막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분열을 못 일으켜요. 화학성이 어느 정도 띈 거여야 되는가? 지금 지구촌에 나와 있는 모든 먹거리는 모두 화학성이 들어있는 먹거리다.
왜 그럴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우리나라 우리 상공에 떠 있는 구름이 우리나라 것만 떠 있나? 이놈 구름이 정체 없이 또 돌다가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잖아. 저 중국에 있는 구름도 여기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은 구름이 떠돌아다 여기 와서 또 여기다 비 내리면 그 비를 초본이 먹고 다로 못 주는. 이렇듯 먹거리가 이런 데다가 지금 농사꾼들 말이야. 농민들 수학의 양에만 치우쳐서 화학비료 무지하게 주잖아. 또한 소, 돼지, 닭에서 나오는 분뇨들 가지고 그러면 퇴비를 하지. 소한테도 항생제를 안 먹이잖아. 응? 돼지한테도 항생제 먹이고, 닭한테도 항생제 먹이고, 그 항생제 성분이 그 짐승들 몸에 배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알이고, 거기서 나오는 고기. 이거 우리 먹고 있잖아. 이것들이 말이지, 여기 들어오면 얘가 반응을 안 할 것 같나. 여러분들은 기능에 떨어져서 모르겠지. 왜? 그 소들보다도 더 상해 있는 게 여러분 세포인데. 그러니까 센서 기능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은 그게 뭐 항생제 먹었는 고기인지 뭔지 알겠나? 그냥 뭐 마치지면 먹어줬겠지. 근데 나 같으면 어떨까? 바로 감지한다. 그래서 나 이거 안 먹을래. 이것도 못 먹겠어. 그러니까 애지간한 식품은 난 먹을 게 없어. 여기에.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내 제자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좀 나눠주거든. 채소에 직접 농사져서 준다. 그거 먹고 좀 내가 요즘 지탱을 하거든. 여러분들도 나같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유기농 식품을 먹으려고 그쪽으로 돌아야 돼. 그나마 비료 덜 치고 농약 덜 치고 이런 걸 좀 먹어서 세포를 살리려고 할 때 화학성 때문에 세포가 막을 막아서 분열을 멈추는 장애용이 되는 그런 음식은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백질도 꼭 먹어야 되니, 이거 봐라, 이제 스님이 이제 중이 이제 고기 먹으라 하는 거라. 단백질도 꼭 먹어야 되니, 단백질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먹어줘야 돼. 그 단백질이 뇌 세포를, 누르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나 시냅스, 신경과 신경을 연결시키는 이런 그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백질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어주되, 가능하면 항생제를 덜 먹인,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면 나중에 우리 누가 찾아다니면서 정말 항생제를 안 먹이는 초본만 먹여서 키운 소구나, 정말 항생제 안 줬는 닭이구나, 이런 걸 찾아서 그쪽 고기를 선택해서 여러분 구입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걸 찾아서 고기도 육류도 꼭 그렇게 드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몸들은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굳어 있는 몸을 풀기 위해서는,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중추신경부터 먼저 이완을 시켜줘야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중추신경을 이완시켜주는 것은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 멜라토닌, 도파민, 각종 이런 중추신경을 이완시켜주는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호르몬, 그런 마약 중독성이 없는 초본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링가라든지 이런 초본이야. 그래서 모링가가 그냥 모링가가 아니다. 이것저것 내가 다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최고다고 잡아낸 것이 모링가다.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주잖아. 이거 빼뜨리지 말고 늘 상시 복용하시고, 그 다음에 최적식은 가끔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적식 속에는 시금치가 들어있어요. 내가 시금치를 많이 넣었거든. 시금치를 왜 필요하냐면, 이게 내가 이제 식품학자도 아니고 수영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지럼증이 올 수도 있고 빈혈이 올 수도 있어요. 적혈구 수가, 헤모글로빈이 수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 철분이
수시로 칼슘 철분이 넣어주고 보유하고 있으면 저기 수행 과정에서 오는 피 부족 현상들을 그 음식이 채워줄 수 있는 거야. 그게 몸에 지금 잠복돼 있어요. 그래서 최정식이 또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행자가 갖춰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라? 뭘 갖췄더라? 지금 여기 누르고 있는 중력에서도 이겨라, 벗어나라, 압력도 벗어나라, 에? 떠 있는 구름도 잘 비켜가면서 그거 안 맞는 음식 먹어라. 별의별 것 좀 다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대자연의 조화 속에서 조화를 잘 알아서 얘들하고 같이 공주를 이루면서 사는 방법을 택하라 이 말이잖아. 이걸 내가 다 알아서 건너왔으니까 그 일러주는 거야 이거. 왜 이런 말을 안 들으면 안 듣고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나?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켜서 여러분의 세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 이게 수행자가 가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 안 듣고 우양부양 숫자만 채우고 세월만 채우면 내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인원이 보면 정의 영혼으로 딱 자리 잡혀서 지금 매달 오는 법회 참석하는 얼굴 내가 기억 다 하잖아. 어제 이거 이름 내가 다 기억하는 거 보셨지? 싹 다 기억하잖아. 여러분들이 정의 영혼들이 철저하게 수행 규칙을 지켜서 빨리빨리 세포 변화시켜서 입증을 해주시면 내가 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발 한 발 본질로 해서 다가오시고, 다음 달 또 여러분이 획기적인 법문 내가 던져줄 테니 매달 법문을 잘 들어서 소화시키시고, 한마다 여러분이 이 법문 한번 듣고 싶다 할 때 한번 리발브를 해서 들어보면 여러분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법문이 달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때에 맞춰서 법문 공부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수행 개원하지 마시고 따뜻한 5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모두 마칩니다.